공개 2일 만에 단숨에 1위를 찍은 한국 예능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미국 하버드생들이 있는데요. 예능을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20살 대학생이에요. 저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 어릴 때라 엄마 얼굴도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아빠와 함께 생활했죠. 아빠는 제게 친구이자 엄마 역할도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기였던 제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엄마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기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요리사인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셨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꼭 휴가를 내고 오셨고 아플 때면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늘 감사함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아빠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생각했죠. 어렸을 적부터 PD라는 꿈을 키웠던 저는 대학에 와서도 방송 관련 학과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아빠가 일하시는 레스토랑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빠가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셨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신 게 원인이라고 해요. 게다가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미처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와 함께 건강식을 먹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평생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만 만들고 드셨던 아빠는 갑자기 싱겁고 밋밋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식당 운영 시간도 단축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수입도 줄어들고 아빠의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어요. 요리사로서의 자존심도 상하셨는지 점점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평소 즐겁게 하시던 요리도 이제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보기 안쓰러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빠가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지고 요리책을 찾아보며 밤새 연구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빠의 입맛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아빠가 요리사인데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니 정말 서글프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아빠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의미였을 텐데 말이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아빠가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요리법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친한 친구 아그네스에게 다가갔어요. 아그네스는 평소 트렌드에 밝은 친구라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나 싶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아그네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소피아, 너 설마 이거 모르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그네스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요리 경연 프로그램 같았어요. 화면에 요리사들이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아그네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흑백 요리사야. 넷플릭스 비영어권 부문 1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아그네스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제작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독특한 컨셉과 긴장감 넘치는 대결 구도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특히 학교 급식을 만드시는 급식대가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며
제게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급식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여사님이 노력하신 땀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정식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감히 상상이 가질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여사님의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수업은 콘텐츠 제작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많았어요.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죠. 저도 이 수업을 통해 PD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설마 이 프로그램 안 본 학생 없길 바란다며 얘기를 꺼내셨죠. 그리고는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분석해보자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중국 유학생 후이티엔이었습니다. 후이티엔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봐야 하냐고 따졌어요. 교실 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후이티엔은 학교에서 악명 높은 학생이에요. 쌈달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디서나 싸움을 걸고 다니죠. 한 번은 학교 정원에서 다른 학생과 싸워 F학점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퇴학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돌았죠. 어떤 사람은 후이티엔이 중국의 유명 여배우 아들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 고위 간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아 학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내보내지 못한다고들 했어요. 교수님은 후이티엔의 도발적인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그의 말을 곱씹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죠. 후이티엔에게 아직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하는 말 같다고 하시면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시는데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작진의 세심함을 강조하시면서 한국 사람들 특유의 꼼꼼함과 치밀함이 세트장에 잘 드러났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흑백 요리사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무려 1000평이 넘는 세트장에 300대가 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 규모라면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제작 기간이었어요. 세트장 구현을 위한 프리프로덕션에만 180일을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집 기간만 9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교수님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이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제작진의 열정과 노력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후이티에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완벽한 세트인 건 그렇다 쳐도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한식 찍은 건데 왜 1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후이티엔을 바라보셨어요. 그 콘텐츠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후이티엔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인 한국 문화 열풍 중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을 콘텐츠로 만든 거라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후이티엔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비빔밥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빈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쉽다면서 그냥 빨갛게 만들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후이티엔의 말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교수님은 후이티엔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셨는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더니 여러분이 직접 흑백 요리사의 일부 장면을 보고 판단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프로젝터를 켜시고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모두가 압도적인 스케일에 훅 빠져들었죠. 영화가 아닌데도 연출의 몰입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화면 속 요리사들의 진지한 표정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비건 사시미였어요. 야채들을 어떻게 회처럼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실제 생선회처럼 보였죠. 그걸 보는 순간 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빠가 이런 한국 음식을 식단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건강에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의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영상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방금 본 영상에 푹 빠진 것 같았죠. 후이티엔조차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콘텐츠들이 왜 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앞선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PD의 꿈을 향한 저의 열정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머릿속엔 온통 흑백 요리사 생각뿐이었어요. 얼른 집에 가서 꼭 이 프로그램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PD로서의 영감은 물론 아빠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버스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레시피 자체가 굽고 튀기는 것보다는 데치고 삶는 요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조리법은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한국 요리에 대해 찾아봤어요. 아빠의 건강을 위해 꼭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뒤져 한국 요리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영상을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심사위원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깐깐해 보이는 심사위원이었는데 유튜브에서의 모습은 정말 달랐죠. 친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요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의 맛 평가는 여전히 예리했지만 유튜브에서는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복잡해 보이는 요리도 그가 하는 걸 보면 정말 쉬워 보였죠. 뚝딱뚝딱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 아빠에게 해드리고 싶은 음식을 찾았어요. 바로 보쌈이었죠. 보쌈은 삶은 돼지고기를 김치나 채소에 싸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삶아서 만드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 보쌈은 꼭 김치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김치를 꼭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빠께 보쌈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라며 궁금해하셨죠. 저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설명해드리고 내일 꼭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사기 위해서였죠.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트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마트 안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금발의 서양인부터 히잡을 쓴 중동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마트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들의 카트에는 처음 보는 한국 식품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한 알음 안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추장과 된장을 카트에 가득 담고 있었어요. 김치를 한 통씩 들고 가는 사람들도 보였죠. 이렇게 한국 음식이 인기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마어마한 인파에 놀라면서도 김치 코너를 향해 걸어갔어요. 김치 코너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김치 종류가 정말 다양했거든요. 배추김치, 막김치, 총각김치 등 처음 듣는 이름의 김치들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김치 코너는 정말 인기가 많은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김치를 집어가고 직원들이 새 김치를 채워 넣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빵집에서 갓 나온 빵을 사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은 광경이었죠.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서 계속 한국 음식 얘기가 들려왔어요. 흑백 요리사 방송 때문인지 원래 한식이 인기가 많은 건지 미국인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치 코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설명을 읽어보려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아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며 어떤 김치를 골라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친절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뻔했어요.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성준이었거든요. 우리 학교 테니스 동아리의 주장이자 여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인 성준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운동 실력까지 뛰어난 그는 학교의 스타였죠.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멀리서 동경하기만 했던 성준이와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애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심장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성준이는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당연히 저 같은 평범한 학생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죠.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를 사러 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성준이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준이는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김치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 한식이 인기를 끌면서 김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며 김치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무로 만든 김치도 있고 배추로 만든 김치도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배추로 만든 김치가 가장 흔하게 먹는 종류라고 알려주었어요. 만약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백김치를 추천한다고 했죠. 백김치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 맵지 않은 김치라고 해요. 성준이는 가까이서 얘기해보니 속눈썹도 정말 길고 피부도 투명하더라고요. 김치 설명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성준이의 얼굴에만 온 신경이 쏠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보쌈을 해먹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성준이의 눈이 반짝였죠. 보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를 추천해주겠다며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한 제품을 집어 제게 건네주었죠. 성준이가 추천해준 김치를 받아들며 우리의 손이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새빨갛게 변했을 거라 생각하고 동시에 엄청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평소 멀리서 바라만 봤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채 후다닥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김치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봉지가 구겨질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성준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에 학교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할까?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성준이는 잊고 아빠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만드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돼지고기를 넣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마늘과 생강 그리고 파도 함께 넣었죠.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에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성준이가 추천해준 김치를 꺼내 그릇에 담는데 빨간색 김치를 보니 갑자기 성준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나자 고기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뚜껑을 열어보니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어요. 고기를 꺼내는데 딱 맞게 아빠가 돌아오셨죠. 그동안 밥 시간대마다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며 기대하시더라고요. 저는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수육이 담긴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의 눈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동안 고기는 늘 구워 먹거나 튀긴 음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삶은 고기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이 조리법이 색다르다며 신기해하시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수육 한 점을 집어 드셨어요.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죠.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김치도 함께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수육은 김치와 같이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아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김치를 집어 수육과 함께 드셨어요. 아빠는 김치의 새콤달콤한 맛과 수육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빠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아빠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늘 야채와 오트밀만 드셔서 식사가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죠. 식사를 마치신 아빠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그날 밤 아빠와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다양한 요리 방법과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보면서 아빠의 눈이 반짝였죠. 이런 음식들이라면 식이요법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본 광경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거든요. 원래 아빠는 집에서 요리는 일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야채를 간단히 손질해서 드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주방에 서 계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온 것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한국 음식을 좀 해봤다고 하시면서 건강에도 좋고 맛있을 것 같다며 잔뜩 신나하셨어요. 아빠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설렘과 흥분이 느껴졌죠. 아빠는 한국 요리는 정말 신기한 조리법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가지를 쪄서 가지무침을 만들어 봤다고 해요. 한번 먹어보라며 저를 재촉하셨죠.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아빠가 내미시는 접시를 받아들었어요. 까지는 보통 그라탕 형태로 먹거나 튀겨 먹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해주신 가지무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그 맛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은은한 향신료의 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었죠. 아빠는 제 반응을 보시고는 더욱 신이 나신 듯 했어요. 그러더니 한국에 정말 대단한 소스가 있다며 바로 참기름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면 트러플 오일이나 다른 고급 오일들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죠. 아빠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정말 오랜만에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식당에도 한식 메뉴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 아빠가 아프고 난 뒤로 식당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아빠는 분명 한식 메뉴라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아빠처럼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즐겁게 메뉴 개발 얘기를 하셨죠. 특히 아빠는 한식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조리 방법도 건강에 이롭다고 하셨죠. 아빠 스스로가 한식을 먹으며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아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가 건강해지시는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다시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으신 게 정말 기뻤거든요. 드디어 아빠의 한식 신메뉴가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 저도 가게에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 아빠는 분주히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준비한 음식은 돌솥 비빔밥과 속꼬리 곰탕이었습니다. 두 메뉴 모두 아빠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아빠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한식 메뉴를 소개하셨지만 대부분은 생소한 메뉴에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결국 많은 분들이 원래 먹던 메뉴로 주문을 하셨죠. 아빠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한식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자 아빠는 점점 더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아그네스를 비롯한 제 친구들이었죠. 놀랍게도 그 무리 속에는 후이티엔과 성준이도 있었어요. 성준이를 보자 제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새로 나온 한식 메뉴를 소개했어요. 돌솥 비빔밥과 속꼬리 곰탕을 꼭 먹어보라고 권했죠.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판을 살펴보더니 결국 제 추천대로 주문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어요. 돌솥 비빔밥이 담긴 뜨거운 돌솥과 속꼬리 곰탕이 담긴 뽀얀 국물의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친구들의 메뉴를 본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돌솥 비빔밥의 그릇이 눈길을 끌었어요. 돌로 만든 뜨거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손님들은 이런 그릇은 처음 본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친구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가게 안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돌솥 비빔밥을 비비는 소리와 함께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가 온 가게를 채웠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친구들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속꼬리 곰탕을 먹는 친구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속꼬리를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고기가 뼈에서 떨어졌거든요. 친구들이 맛있게 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며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식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손님들도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주문하기 시작한 거죠. 아빠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돌솥 비빔밥의 바삭바삭한 숭늉이 정말 맛있다고 했고, 평소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친구들도 음식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한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예상대로 다들 너무 즐겁게 한식을 즐기고 있었죠. 처음 접해본 한식의 맛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이티엔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후이티엔은 화난 표정으로 돌솥 비빔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따지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후이티엔은 더욱 화를 내며 제가 자기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쓰레기 같은 음식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위생관념까지 엉망이라며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후이티엔의 큰 소리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진땀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때 아빠가 주방에서 나오셨고 상황을 파악하시곤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너무 미안하다며 새 음식을 바로 갖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후이티엔은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식점에서 먹어봤자 뭐 하겠냐며 비아냥거렸어요. 오늘 처음 만든 한식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하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했죠.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음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성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후이티엔에게 그 머리카락을 한번 보자고 말했어요. 후이티엔은 당당하게 머리카락을 내밀었고 성준이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과 제 머리카락의 색깔과 길이를 비교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성준이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길이의 짙은 어두운 색은 지금 이 가게에 후이티엔이나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후이티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성준이는 더 나아가 혹시 후이티엔이 몰래 넣은 건 아니겠지만 CCTV를 가리기 위해 가게 CCTV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당연히 머리카락이 처음부터 음식에 있었다면 사과하고 배상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 사과하기보다는 오늘 일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CCTV 얘기에 후이티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갑자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가 굳이 머리카락을 넣겠냐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죠. 하지만 성준이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확인해보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빠가 CCTV를 확인하러 가려는 순간 후이티엔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는 옆에 있던 성준이를 세게 밀치더니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CCTV를 보지 않아도 성준이의 말이 맞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죠. 후이티엔이 도망가고 난 뒤 가게 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손님들은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성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은 그 친구가 꾸며낸 상황이니 편하게 식사를 계속하셔도 된다고 말했죠. 그제서야 손님들은 조금씩 안심한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하마터면 가게가 망할 뻔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저도 성준이에게 다가가 너무 고맙다고 말했어요. 성준이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자 성준이는 오히려 한국 메뉴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정말 비슷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잘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죠. 성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사건 이후 우리 가게는 오히려 유명해졌어요. 중국인이 기를 쓰고 망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한국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 한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도 음식의 맛에 반해 단골이 되어갔어요. 아빠의 한식 메뉴는 점점 더 다양해졌고 손님들의 반응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죠. 가게는 점점 더 번창해갔어요. 후이티엔의 사건은 오히려 우리 가게의 행운이 되었던 거죠. 그의 악의적인 행동이 오히려 우리 가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빠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최근 병원 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치가 좋아질 수 있는지 물으셨죠. 아빠는 한식의 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매일 건강한 한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된 거죠. 그리고 성준이와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성준이는 자주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들른다며 매번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보곤 했죠. 아빠도 성준이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항상 성준이가 오면 새로 개발한 메뉴를 맛보게 해주시곤 했죠. 성준이의 솔직한 피드백은 아빠의 요리 실력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설레곤 했어요. 성준이의 방문이 기다려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는 거라 너무 설레요. 영화를 보러 가는 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지 상상하면서 잠들어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은 처음이에요. 우리 사이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마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빔밥을 무시하는 중국 유학생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성준 학생의 반격으로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한식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서 김을 비롯한 여러 한국 음식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네요. 다른 분들은 추천해주고 싶은 한식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